나도 저 사람의 하루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지는 여자 특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가가는 건 예쁜 여자라서만 다가가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쁜 여자는 많아요. 그런데 남자가 진짜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여자는요, 남자의 본능을 자극한다기보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리고 남자 마음이 움직일 때는 항상 한 가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다가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호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감만 있으면 그냥 멀리서 좋아해요. 그런데 다가가고 싶다는 건 호감에 확신 가능성이 붙은 거예요. 즉, 남자가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다가가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편안함, 거기에 더해 가치감. 이 두 개가 더해졌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말투가 편한데 선은 지킬 줄 아는 여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다정하게 하면 다가오지 않을까? 친절하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런데요, 다정함이 과하면 남자는 오히려 멈춥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진짜 남자를 다가오게 만드는 여자는요, 말투는 편한데 선을 지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말처럼 가볍게 툭툭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존중이 깔려있을 때, 친절한데 과잉 친절함은 없을 때, 호감은 느껴지는데 확인받으려고 들지 않을 때. 남자 입장에서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매달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네. 이 정도면 내가 다가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오늘 이야기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대화해요.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이 되게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신을 주는 것 같은데 확신을 주는 것 같지도 않는 그 묘한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분명히 재밌게 들었는데 다음에 볼지 확정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남자가 오히려 여자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야 이 여자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감정이 안정적인 여자. 이건 진짜 현실인데요. 남자는요, 예쁜데 감정이 롤러코스터인 여자보다 평온한 매력이 있는 여자에게 더 끌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연애에서 즐거움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안정감을 원하거든요. 감정이 안정적이라는 건 무표정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밝아요.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을 다 걸지 않는다는 거. 남자의 입장에서 가장 끌리는 순간은 이거예요. 여자가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건 좀 서운해요. 다음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런 솔직한 말들이요, 남자 마음을 크게 움직이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네. 대화로 풀 줄 아는 사람이네. 서로가 실수해도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자들이 진짜 다가가고 싶어지는 여자는 설렘을 만들어주는 여자보다 함께 있어도 덜 지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기 생활이 있는 여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할게요. 남자는요, 자기 생활이 없는 여자를 만나면 처음엔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바로 내가 관계의 중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남자가 다가가고 싶어지는 여자는요, 자기 삶이 있어요. 일, 취미, 친구, 루틴, 뭐든 좋습니다. 나라는 세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남자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나와 함께 있어도 행복해하지만 내가 없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네. 이런 안정감을 가진 여자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는 이런 여자에게 정복 욕구 같은 유치한 걸 느끼기보다는 함께하고 싶다는 합류 욕구를 느낍니다. 나도 저 사람의 하루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본질입니다. 네 번째, 칭찬을 과하게 안 하는데 결정타를 치는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은 사실 단순해요. 멋있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을 매번 자주 과하게 하면 가치가 내려갑니다.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요, 평소엔 담백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뭔가 도와줬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 은근히 잘하시네요. 정말 믿음직한데요? 이런 말들은요, 남자의 자존감을 직격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행동을 칭찬해주는 말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죠. 나를 제대로 봐주네, 나를 이해해주네, 이 여자 앞에서는 내가 더 잘해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죠. 남자가 다가가고 싶어지는 여자는 예쁘게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좋은 면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5번째, 호감은 있지만 내가 먼저 안달나지 않는 여자. 이게 마지막이자 핵심입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느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여자가 나에게 매달린다 라는 느낌이 들면 어느 순간 남자는 뒷걸음치기도 해요. 진짜 남자가 다가가고 싶어지는 여자는요, 호감은 주지만 안달나지는 않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답장이 늦어도 왜 늦어? 로 시작하지 않고 톡이 줄어도 마음이 식었어? 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만남을 원하지만 그럼 언제 만나? 라는 식으로 압박하지도 않죠. 우리 시간 될 때 편하게 만나요 라는 말로 편안함을 줍니다. 이 말이 남자에게 주는 감정은요, 이 사람 나한테 휘둘리지 않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더 다가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죠. 여러분, 남자는 편한 여자에게도 다가가지만 진짜로는 편한데 가치 있는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가치라는 건요, 나 없이도 잘 사는 태도에서 나와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정말 다가가고 싶은 여자 특징은요, 말투는 편한데 선을 지킬 줄 아는 여자, 감정이 안정적인 여자, 자기 생활이 있는 여자, 칭찬을 남발하지 않고 결정타를 치는 여자, 호감은 주되 내가 먼저 안달나지 않는 여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 여자는 남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남자를 더 들어가고 싶게 만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을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나요? 남자는요, 여자가 잡히면 안심하고 멈추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지는 세계가 있으면 스스로 다가오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이 꽉 차 있으면 남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을 안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진짜 이상한 순간이 한 번씩 옵니다. 처음에 상대가 더 적극적이었고, 처음에 상대가 더 보고 싶어 했고, 처음에 상대가 더 빨리 답장했고, 처음에 상대가 더 불안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기다리고, 내가 더 눈치 보고, 내가 더 불안해지고, 내가 더 많이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더 열심히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예쁘게 보이려 하고, 더 맞춰주고, 더 참아주고, 더 양보해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할수록 남자는 점점 편해지고, 편해질수록 노력을 덜하게 되죠.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예뻐졌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더 다정했으면 안 변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는요, 사랑의 양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로 굴러가요. 그리고 남자가 안달나는 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면 티가 나긴 하는데요, 남자가 진짜로 더 크게 반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여자를 완전히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밀당으로 괴롭히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건 상대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더 궁금해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상대가 나를 더 소중하게 봅니다. 오늘은요, 여자들은 진짜 잘 모르는데 알고 나면 연애의 흐름이 바뀌는 쉽게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 4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마세요. 단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연애에서 제일 망하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꾹 참는 여자가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냥 막 쏟아내는 여자도 똑같이 망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가 답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되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으로 담담하게 말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남자를 가장 안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감정을 말하면 나 왜 이렇게 자꾸 혼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해? 너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요, 그 여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말투에 반응을 해서 자기 방어부터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너도 알잖아. 이러면서요. 결국 그 관계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 여자는 또 속으로 다짐하죠. 아, 내가 말해봤자 싸움만 나네. 그냥 참자. 이렇게요. 그리고 참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확 터져요. 그때 남자는 느낍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이게 이 정도로 화낼 일인가? 이렇게요. 여기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지 말고 남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연락 늦었어? 왜 나 무시해? 이렇게 감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연락이 늦으면 내가 좀 불안해져. 늦을 때는 나에게 미리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말투는 남자 입장에서 해결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목적이 생기면 달려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이라는 한 가지 미션을 던져주면 남자는 그걸 위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감정보다는 내가 이 여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정을 말할 때도요, 너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너의 이런 행동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남자는 머릿속으로 아, 이 사람은 나에게 감정을 던지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운영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기면요, 남자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남자는 안달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연락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연락이라는 게요, 사실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썸이나 연애 초반에는요, 연락이 곧 감정처럼 느껴지죠. 답장이 빠르면 나 좋아하나?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식었나? 일십이면 관계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가 상대의 폰 화면에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왜 답장 안 오지? 왜 연락이 안 오지? 지금 상대방은 뭘 하고 있을까?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생겼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감정 감옥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더 빨리 답장하고 더 긴 메시지를 보내고 더 애교를 부리고 더 확인하려 하고 더 서운해지고 이러면 남자는 어떨까요? 처음엔 귀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내가 답장을 늦게 해도 항상 기다리네, 이런 식의 감정이 들면서 그 남자에게 있어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과 불안감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안정감이 너무 짚어지면 권태기로 가기 쉽고 불안감이 너무 짚어지면 의부증이나 의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언제나 남녀 관계에서는 이 불안감과 안정감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연락으로 불안감을 안 느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접근 방법을 살짝 바꿔보려고 해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 오는데 그걸로 인해 생긴 불안감을 어떻게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연락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말고 연락으로 내 감정을 구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리듬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 가령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 운동, 루틴, 친구, 가족 등등 그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상대방의 연락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세요. 여러분이 바쁠 땐 바쁘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은 편하게,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답장할 때는 따뜻하게, 답장하기 어려울 때는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자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연락 하나로 내가 흔들 수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 여자를 절대 쉽게 못 넣습니다. 여러분, 연락에 끌려다니
돌아다니지 않는 여자는 차가운 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삶이 남자를 가장 미치게 만들어버리죠. 세 번째, 내가 먼저 안달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핵심인데요. 연애에서 제일 무서운 건 상대가 나를 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져서 상대방의 감정을 억지로 확인하려고 달려드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나 좋아해? 네 마음이 뭐야? 우리 관계는 뭐야? 너 요즘 왜 그래? 내가 질렸어? 이런 질문들처럼 말이죠. 물론 관계에 있어서 진짜 확실한 답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귈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 잠자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확히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상대에게 온전히 던지는 그런 상황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감정을 말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답을 강요받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피해주고 싶어지는 게 남자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남자들에게 감정을 쏟아낼 때 이때 남자들은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불안할수록 상대방에게 달려가지 말고 내 감정을 내 쪽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올라오면 그 상대방에게 온전히 그 불안감을 던지는 대신에 스스로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찬물로 샤워를 하든지 집 정리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등등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불안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감정을 던지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죠. 반대로 내 불안감을 내가 행동하면서 조절을 하는 것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내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라는 변수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내 행동에만 집중하면 돼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불안감이 경적으로 커진다면 상대방의 도움, 주변 사람의 도움, 의학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로 심한 불안 증세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던지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의 삶에 집중해서 나 스스로 불안감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스스로의 불안감을 잘 조절한다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 놓치기 싫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언제나 내 삶이 1순위여야 한다. 자, 지금 내용은 세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불안감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남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1순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가장 따뜻한 관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남자 자신에게만 몰입하면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나? 나한테 이렇게 맞춰줘? 정말 기분 좋은걸?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당연해지면 관계의 소중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불안해지죠.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나를 당연하게 대하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애초에 구조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1순위는 그 남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1순위는 항상 당신 자신의 삶이어야 해요. 내 루틴, 내 일, 내 건강, 내 목표, 내 성장,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으면 남자는 그냥 편하게 당신에게 들어왔다가 다시 편안하게 나가게 돼요. 그럼 여자들만 상처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이 꽉 차 있으면 남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 관계에 노력한 만큼 정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내 삶이 1순위인 여자에게 남자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여자의 하루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남자에게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남자는 굉장히 안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연애는요, 상대를 흔드는 게임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잘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면 상대가 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더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자가 말은 안 해도 행동은 계속 바뀔 거예요. 연락 패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할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 연애, 바로 이걸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